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위크2 정리를 하고 위크3 정리를 제가 못 올렸죠. 위크3 정리가 현장 취재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위크3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이미 목요일이어서 회계 처분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위크4로 돌아왔습니다. NFL 위크4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티모어가 덴버를 23대 7로 이긴 경기입니다. 볼티모어로서는 2001년 위크3 덴버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덴버 원정 승리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쿼터백인 라마 잭슨은 316야드의 패스 야드를 성공시킵니다. 라마 잭슨으로서는 NFL에 데뷔하고 나서 커리어 두 번째 300야드 패스 야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라마 잭슨의 엄청난 패스 경기였다는 거 말고도 이 경기에서 화제가 된 거는 덴버의 감독인 빅 판지오가 볼티모어의 마지막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볼티모어의 마지막 플레이를 살펴보면요. 일단 덴버가 10초를 남긴 상태에서 볼티모어 진영 5야드 지점에서 3&1 세 번째 시도 1야드 전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터치다운을 위해서 던졌던 공이 에버렛에게 인터셉트가 되면서 볼티모어 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볼티모어는 3초를 남긴 상황에서 볼티모어 진영 20야드에서 공을 잡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볼티모어가 이미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고 3초가 남은 경기이기 때문에 닐다운을 해서 시간을 소모해서 경기를 끝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상황이 약간 달랐는데요.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3초 남은 순간까지 총 97야드의 팀 러시야드를 기록하고 있었고 3야드만 더 전진을 하면 100야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만약에 100야드를 성공하게 되면 43경기 연속 팀 러시야드 100야드를 기록하는 팀이 되면서 이 기록을 두 번째로 작성하는 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볼티모어의 존 하버는 닐다운 대신 라마 잭슨으로 하여금 러시 공격을 하게 했고 라마 잭슨은 5야드를 전진해서 결국 볼티모어는 이 경기에서 102야드의 팀 러시야드를 기록합니다. 자, 빅 판지오는 3초 남은 상황에서 닐다운을 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상대팀을 리스펙트하지 않은 거고 자신의 팀 선수들을 보호하지 않은 거다라고 격하게 항의를 하면서 볼티모어가 이런 팀인 건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빅 판지오는 사실 볼티모어에서 4년간 성공적으로 코치 생활한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덴버 감독으로 왔던 건데 이런 인물이 공개적으로 볼티모어는 원래 그런 팀이다. 자기 팀 선수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기록에만 눈이 먼 팀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빅 판지오 감독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어차피 볼티모어 자기 진영 20야드에서 5야드를 전진한 거였고 43경기 연속 100야드 팀 러시 기록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NFL 역사에 남을 만한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였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 러시를 했던 게 아니고 딱 3야드만 더 전진하기 위해서 러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빅 판지오를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3초 남기고 인터셉션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덴버가 그 인터셉션을 당하지 않았다면 덴버의 공으로 경기는 끝났을 거고 볼티모어는 43경기 연속 팀 러시 100야드 기록이 42경기에서 끊겼을 겁니다. 볼티모어의 키커인 저스틴 터커는 10번째 시즌 만에 300필드골을 성공시키는 최초의 키커가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템파베이와 뉴잉글랜드의 경기는요. 템파베이가 19대 17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톰 브레드는 데뷔해서 작년에 템파베이로 이적하기 전까지 계속 뉴잉글랜드 선수로만 뛰었기 때문에 전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상 네 번째로 전구단 상대 승리를 거두는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톰 브레디 말고 전구단 상대 승리를 거둔 쿼터백들은요. 브렛 파브, 페이튼 매닝, 그리고 드류 브리스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뉴잉글랜드가 홈이었고 템파베이가 원정이었지만 워낙 이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많이 치렀던 톰 브레디가 하는 경기만큼 톰 브레디의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톰 브레디는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116승째를 거두면서 한 구장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세운 기록을 또 이어가게 됐는데요. 톰 브레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쿼터백도 하나의 구장에서 100승 이상의 기록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톰 브레디는 이 경기를 통해서 트리플 크라운에 올랐는데요. 톰 브레디는 이제 NFL 역사상 패스야드가 가장 많은 쿼터백, 가장 많은 승을 거둔 쿼터백, 그리고 가장 많은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한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뉴잉글랜드는 좀 치욕적인 기록을 많이 세웠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팀 러시는 마이너스 1야드로 슈퍼볼 시대의 마이너스 팀 러시야드를 기록한 세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잉글랜드는요. 홈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 1993년 이후
첫 홈 3연패를 기록했는데요. 1994년에 크래프트가 구단주가 되었으니까 크래프트 가문이 구단주가 된 이후로는 처음 경험하는 홈 3연패였습니다. 뉴잉글랜드의 빌 벨리치 감독은 커리어에서 총 18번 플레이오프에 나갔는데 이 중에 17번을 톰 브레디가 있을 때 나갔습니다. 톰 브레디가 있을 때는 18번의 시즌 동안 17번 플레이오프에 나갔었는데 톰 브레디와 함께 하지 않은 시즌에서는 8번의 시즌 동안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쳤습니다. 톰 브레디가 더 이상 뉴잉글랜드의 유니폼을 입지 않고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약간은 씁쓸한 경기였는데요. 톰 브레디가 템파로 떠난 뒤에 2년 동안 뉴잉글랜드의 쿼터백들은 4,136야드의 패스야드를 기록했고요. 1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톰 브레디는 템파베이에서 7,050야드의 패스야드를 기록했고요. 총 6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전에 많이 논란이 됐던 톰 브레디와 빌 벨리척의 이별은 톰 브레디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이번 주에도 37대 20으로 LA 램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4승 0패, 지금 리그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기록하지 않은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400야드 이상의 공격 야드를 기록하면서요. 이번 시즌 4경기 연속으로 매경기 30득점 이상 400야드 이상의 공격 야드를 기록한 유일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두 시즌 동안 카일러 머리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공격이 살려면 카일러 머리가 좀 더 많이 뛰어야 된다. 그래야지 패스 게임이 산다 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킹스버리 감독은 첫 시즌을 끝내고 저번 시즌에 러쉬 공격의 비중을 좀 더 늘리더니 이번 시즌 들어서는 정말 러쉬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시즌 동안 5번만 시도했던 200야드 이상의 팀 러쉬 기록을 3시즌 동안 6번 시도한 겁니다. 킹스버리가 카일러 머리의 이런 주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팀 입장에서도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막는 게 조금씩 더 버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상대팀이 LA 램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LA 램스는 현재 NFL에서 가장 강한 수비력을 지닌 팀인데요. LA 램스는 16경기째 이어져 오던 상대팀의 득점을 30점 이하로 묶는 기록이 깨졌습니다. 슈퍼루키 트레버 로렌스가 이끄는 잭슨빌 제가이어스는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21대 24로 패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는데요. 잭슨빌은 공격적으로 얼반 메이어 감독을 영입하면서 얼반 메이어 감독과 트레버 로렌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반 메이어 감독 입장에서는 대학 감독이 된 이후 처음으로 겪는 4연패고요. 트레버 로렌스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신이 스타팅 쿼터백으로 나선 경기의 결과가 86승 4패였는데 프로에 오고 나서는 4주 만에 4패를 기록했습니다. NFL에서는 트레버 로렌스의 이 인지도를 높여주고 트레버 로렌스를 차세대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스케줄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트레버 로렌스는 지난 2주 동안 2019년, 2020년에 1라운드 첫 번째 픽으로 지명된 쿼터백들과 1대1 대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애리조나와의 대결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조 버로우와의 대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두 명의 쿼터백과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트레버 로렌스와 잭슨빌 제가이어스의 다음 일정은 타이탄스, 돌핀스, 시혹스, 빌스, 그리고 콜츠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5팀과의 대결에서 과연 트레버 로렌스가 언제쯤 데뷔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0 시즌 전체 드래프트 1번 픽으로 들어온 조 버로우는요. 신시내티를 승리로 이끌면서 348야드의 패스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138.2의 패서 레이트를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3승 0패의 팀이었던 캐롤라이나 팬더스를 만났는데요. 36대 28로 캐롤라이나 팬더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패를 안겨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쿼터백인 닥 프레스콧은 188야드의 패스야드를 기록하면서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요. 이즈키엘 엘리엇은 143야드의 러시야드를 기록하고 터치다운 1개를 기록했습니다. 닥 프레스콧과 이즈키엘 엘리엇 듀오가 첫 2주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과는 반대로 지난 2주 동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을 계속 놀라게 하는 것은 댈러스의 어린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경기 연속 2개 이상의 테이크어웨이를 기록했고요. 트레본 디그스는 이 경기에서도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경기부터 4경기 연속으로 인터셉션을 기록하는 역사상 2번째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가 됐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다른 지표는요. 이 경기에서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수비진들은 총 1개의 쿼터백 힛,
0개의 쿼터백 셋을 기록한 반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진들은 총 11개의 쿼터백 hit과 5개의 쿼터백 섹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제츠는 테네시 타이탄스는 27대 24로 이기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요. 킹 헨리는 이 경기에서도 157야드의 러시야드를 기록하면서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제츠가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42대 30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꺾고 2승 2패 5할 승률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패트릭 마홈스는 이 경기를 통해서 4경기 연속 터치다운 3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공격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뉴올리언스를 27대 21로 이겼고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미네소타 바이킹을 14대 17로 물리쳤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24대 14로 이겼고요. 버팔로 빌스는 텍산스를 4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마이애미 돌핀스를 27대 17로 이겼고요. 워싱턴 풋볼팀은 애틀란타 팔콘스를 34대 30으로 이겼습니다. 시애틀은 디비전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를 28대 21로 꺾고 다시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는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27대 17로 꺾었는데요. 1승 3패가 된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차저스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28대 14로 이겼습니다. 저스틴 허버가 지난주 캔자스시티를 이기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차저스 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NFL 위크 4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위크 5 경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에서 만났던 팀인데요. 캔자스시티가 그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현재 시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캔자스시티의 수비진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버팔로가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캔자스시티로서는 수비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거고 버팔로로서는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패트릭 마홈스의 3개 이상 터치다운 연속 기록을 저지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